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낀 가운데 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차차 쌀쌀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는 비가 거의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1도에서 23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쌀쌀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우리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1도, 영덕과 경주가 23도, 포항이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와 시산하기관장 선임, 양학공원 개발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연간 200억 가까운 세금을 보조하고도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고 있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부실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은 지난해 132억, 올해 192억 원으로 껑충 뛰어 보조금 불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비용과 적자가 부풀려지고 경영은 방만하며 버스 도입 시 40%의 보조금을 받고도 구매 자금을 할부 금융으로 충당한 점 등 버스 회사는 200억 가까운 세금을 보조받고도 시민에 대한 불친절은 여전해 적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39회 2,600만 원, 2018년 26회 1,700만 원, 2019년 8월 말 기준 12회 9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포항 테크노파크와 장학회, 청소년재단 등 시산하 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심사를 해야 하지만 2017년부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4급 이상 등 고위직만 해당한다며 법 해석이 달랐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본인이 퇴직 3년 전에 했던 업무는 밖에 나가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퇴직 직전에 어떤 업무 하셨습니까?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만호 의원은 3년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인 포항에 굳이 공원까지 훼손해 아파트를 지을 이유를 따졌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아마 114.5%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관리 정책의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양학공원 매입에 비용이 들어 녹지 보존 비율을 법적 기준보다 10% 늘린 80%로 높여 개발 면적을 20%로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드시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천억 원 이상의 보상비와 476억 원의 최소 공원 조성비 부담으로 인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김성조 의원은 지열발전소 부지 보존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포항시는 시추 장비 등 증거물의 매각 중지를 정부와 금융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전찬걸 울진 군수는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배수 펌프장 등 시설 개량 818억 원과 제방 등 하천 개량 1,787억 원, 교량 개체 164억 원 등 2,769억 원입니다. 한편 울진군은 재해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올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끝낸 뒤 내년 장마 전에 대부분 복구하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톱 허가제를 운영해 올 겨울 전에 복구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앞으로 10년간 동해안 5개 시군과 함께 추진해 나갈 12개 중점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의 새로운 먹거리는 어떤 분야가 될 것인지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항 동부청사에서 열린 환동의 블루파워 신성장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용역을 수행한 대경 연구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점 사업으로 해양 신산업, 에너지, 수산업, 해양 관광, 항만 물류, 영토 수호 등 6개 분야 12가지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포항에서는 무인 해양 장비 산업 성장 기반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수중 건설 로봇과 수중 글라이더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해양산업 융복합 R&D 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경주에는 원자력 신재생 융합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경주 간포에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인데 중수로 해체 기술원과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은 이미 유치했고 방사성 폐기물 정밀 분석 연구 융합 기술원과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영덕에는 노르웨이에서 상용화가 진행 중인 외해 플랜트형 양식 기술을 벤치마킹해 경북형 스마트 양식 생산 기반을 만들고 울진에는 해양치유센터와 금강송 에코리움을 연계한 해양치유 융복합 산업 집적단지가 조성됩니다. 우리 경북도도 최근 몇 년 전부터 해양 신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해양 신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에 대한 기반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이날 보고회에서는 중점 사업 12개를 포함해 동해안에서 추진할 128개 세부 사업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50개가 신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용역 결과를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북 전체가 아닌 동해안 5개 시구만을 특화해 신성장 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 용역을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포항 환동의 본부의 경우 독도 전담부서로 출발한 독도 정책과는 독도재단과 업무 중복이 많아 동해안 정책과와 통합할 예정입니다. 대신 해양 레저 관광과를 새로 설치해 동해안 산업구조 다변화를 꾀하고 환동의 민원실 조직도 일부 개편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들이 예산을 쌈짓돈 주무르듯 엉터리로 집행해오다 감사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기관장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최근 3년간 직원들 평균 임금을 무려 34% 올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25%포인트나 초과한 건데 실수령액을 따져봤더니 인상률이 50%를 넘는 직원들이 수두룩했고 최고 70%를 넘긴 경우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결과 3년 전에는 한 명도 없었던 억대 연봉 직원이 9명으로 급증하면서 지역 공공기관에선 이례적으로 임직원의 20%가 억대 연봉 반열에 올랐습니다. 반면 보증 채무가 해지됐는데도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료가 무려 7억 원, 건수로 4,9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습니다. 경북문화재연구원은 도민교육과 공공사업을 위해 조성한 기금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빼내 쓰다 적발됐습니다. 2017년에 20억 원, 이듬해 25억 원 등 70억 원 기금 가운데 절반 이상인 45억 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당초 기금 조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습니다. 이 밖에 경북경제진흥원은 성과급을 직원들끼리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해오다 적발됐고 새마을 세계화재단은 비상임이사의 해외 출장에 규정에도 없는 1등석 항공권을 11차례나 제공해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한편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기관장 경고를 받은 박진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징계 처분에 반발해 경상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어 경상북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스코는 기업 설명회를 통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5조 9,882억 원으로 영업이익 1조 398억 원, 순이익 4,96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분기 대비 철강 부문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미얀마 가스전 판매 호조, 플랜트 사업 공정률 상승 등으로
6.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9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국내 주요 수요 산업인 자동차, 건설 분야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강 경기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다시 문을 연 다목적 체육시설인 만인당이 예산의 불투명한 사용 등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운영비 지출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 더 이상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운영비 지출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포항 만인당은 포항시로부터 위탁받은 포항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3년간 매년 3억 원을, 포항시로부터 매년 3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 스포츠클럽은 현재 회원수가 460여 명에 이릅니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혈세를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우리 회원들이나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거, 그러고 또 깨끗한 그런 걸 원하는데 그런 체제가 안 되는 것 같고. 회원들은 또 직원들의 근무 형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8월 회원들에게 지급한 기념품 구입 내역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 의심스러워요. 과연 천장이나 찍어서 회원들을 그때 410 몇 명인데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참 많아요. 이에 대해 스포츠클럽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1년에 2차례 감사를 진행하는 등 운영 감시가 엄격하다며 운영 초기에 대회 홍보와 영업 업무로 인해 외근 근무가 많아 생긴 오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포항시는 프로그램 운영에는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문제를 제기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개선된 건 하나도 없고 회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포항시를 상대로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경주 월성 발굴조사 현장을 주 야간에 걸쳐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간에는 보물찾기와 고고학 발굴조사 체험 프로그램을, 야간에는 달빛 답사와 소원 달풍선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빛의 궁궐 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발굴 현장 개방 행사는 올해가 4회째로 신라 궁궐터가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 지역의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경북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52만 7천 명으로 19.8%에 달해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또 경북은 내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오는 2040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40%대로 예상됩니다. 대구시가 달서구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려다 주민 반대를 없던 일로 했었죠. 이번에는 성서에 생활 폐기물 소각로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환경공단에 있는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입니다. 하루 평균 320톤가량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소각로 3개 가운데 1993년에 완공된 1호기를 40톤 정도 규모를 늘려 360톤으로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위생 매립장과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열병합 발전소, 성서 산업단지 등 가뜩이나 대기오염 유발 시설이 밀집돼 있는데 왜 또 달서구냐는 겁니다.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은 수의 폐암 환자가 나온다든가 하는 이게 환경 위해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나쁜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할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해주지 않고 우리는 만들고 계획 중이다, 만들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민간 투자 방식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이 우선돼야 할 기초 환경 시설이 기업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운영이라든가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질 뿐더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도 않고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성서 소각시설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을 대구시에 청구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 방식 결정하여서 10여 년간 가동이 안 돼 예산만 낭비하는 구지 폐기물 소각장,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등 대구시가 기초환경시설 정책에서 실패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을 가상한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첫날에는 13개 유관기관 단체와 함께 지진과 다중시설 화재 붕괴 대응, 토론 훈련을 하고 오는 31일에는 푸른마을 장애인 복지시설과 으뜸 요양병원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합니다. 경주시는 이번 훈련을 앞두고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과 훈련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줄어든 경북도내와 경주 지역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해 수학여행단 유치에 나섰습니다. 경북도청과 경주시청, 경북관광협회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관광자원 발굴과 수학여행단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경주와 포항을 포함하는 동해안 코스와 경주, 고령, 안동을 연계한 역사 탐방 코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따라 경북의 명산도 형형색색 물들고 있습니다. 단풍은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간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황산 국립공원의 가을 단풍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주황산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정상부터 내려앉은 단풍꽃이 우뚝 솟은 기암 괴석 주위를 울긋불긋 감싸고 등산길은 잎사귀마다 빨갛고 노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합니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오색빛의 향연은 언제 봐도 신비롭습니다. 짙게 물든 단풍 앞에서 등산객은 일상을 접고 가을 향취에 빠져듭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놓칠세라 카메라에 하나 둘씩 담아보기도 합니다. 주황산에 오랜만에 왔는데요. 너무너무 단풍도 예쁘고 공기도 좋고 엄청 젊어지고 마음도 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달부터는 단풍 구경과 더불어 지역 특산 도시락도 맛볼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를 전국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산에 가기 전날까지 휴대폰 메신저로 도시락을 주문하고 등산 당일 인근 식당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올해는 낮 기온이 높아 단풍이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로 붉은빛은 더욱 선명해져 단풍 빛깔은 올해 유난히 곱습니다. 지금 약 산 전체의 한 70%가 단풍으로 물들 때 우리는 통상 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말까지가 절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백산과 문경세제, 부석사 등 경북의 다른 단풍 명소에도 이번 주말부터 11월 초까지 오색 향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포스텍 김기현 교수 연구팀이 실시간으로 뇌종양과 정상 뇌 조직을 구별할 수 있는 고선명도 세포 영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뇌종양의 조기 진단과 정밀 절제가 필요한 뇌종양 제거 수술에 이 연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팀은 뇌종양과 정상 조직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규명해 펜 형태의 세포 내시경도 개발할 계획인데 이번 연구 성과는 저널 오브 바이오 포토닉스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모두 10조 원 규모의 경상북도 자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이 다시 선정됐습니다. 농협은행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등 연간 8조 원 규모의 예산 출납을 관리하게 되고 대구은행은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계 등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관리합니다.
도는 최근 도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안서를 평가해 금융기관을 선정했습니다. 현재는 비가 거의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1도에서 23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쌀쌀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우리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1도, 영덕과 경주가 23도, 포항이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